저 취임식 옷 그대로 스승에 안긴 김정숙 여사입니다.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남편 바보, 국민 콩깍지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적극적 내조로 주목을 받았던 김정숙 여사가 보셨던 사진처럼 취임식 직후에 첫 비공식 일정으로 모교의 숙명여고를 찾았다는데 이종근 실장님. 네네. 동문들이 선거 때 많이 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준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 숙명여고 명문이죠. 진명여고, 숙명여고, 양정고등학교 이 세 학교가 황실학교입니다. 황실에서 만들어줬다 해서 그렇죠. 옛날에 교복에는 까만색 이런 어떤 라인을 몸에 이렇게 지니고 그런데 이제 숙명여고 출신들이 정가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진출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정계 출신은 없는데 다만 그날 취임식 날 그 동문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동창들 기수 모임이 있었는데 김정숙 여사가 워낙 활발하시잖아요. 그 기수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 동창회 모임을 안 나가셨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날 동문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이 취임 행사 끝나자마자 그 차림 그대로 달려가서 동문회에서 축하 인사를 받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여고 얘기 참 잘 아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김정숙 여사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동기 동창으로 알려졌는데 손혜원 의원이 과거 저희 채널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 대표님을 제 친구의 남편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죠. 네네. 지난번 대선 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분이 대선에서 네. 이제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다음번에 저분이 나한테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아, 그래요? 2012년에. 예, 실질적으로는 영부인으로서 첫 비공식 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여고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본인의 언니도 아마 같은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매들이 모두 예술적 감각이 매우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여고의 분위기도 아마 그런 취향의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하고 취향이 맞으면 더 애정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 대학 갈 때도 이제 본인이 음대 가서 성악을 하겠다니까 아버지가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마당에 벌을 씌웠다는 거 아닙니까? 추운 겨울에. 그럴 정도로 이제 아버님은 엄격하고 그런 걸 따라 소위 좀 비하해서 연애 예술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러나 본인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그런 취향이 있고 학교도 그런 취향에 맞는 학교니까 얼마나 애착이 많이 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교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컸겠죠. 크고 또 더군다나 이제 동기 중에 친한 친구가 이제 우리 손 의원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선거운동도 같이 하고 또 그 이에 어려웠던 당 활동도 함께 해왔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여러 인연 중에서도 고등학교 동창의 인연이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학창시절에 추억이 제일 많은 것도 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모교에 대한 정이 각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가 준비한 사파가 있었는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현정 의원님. 네. 김정숙 여사의 아버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장인어른이 성악가, 김정숙 여사 성악가 되는 걸 그렇게 반대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고3이 이제 진학을 하면 진로를 이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어디를 갈 것이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과 상의를 했는데 수학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데는 갈 수 없는데 옛날 선생님이 항상 네가 참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악과를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나 잘 됐다고 자기가 원래는 어머니가 좀 가고 싶었는데 그 꿈을 못 이뤘는데 그럼 너라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아버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님이 노발대발하면서 바로 집이 한옥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운 날 그 마당에다가 두 분을 다 벌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딸은 들어오라고 하면서 어머님은 더 오랫동안 벌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경희대 성악과 74학번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때는 이제 본인이 이제 성적으로 해서 했지만 또 그것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큰 자산이 되고 있거든요. 저렇게 이제 성악을 하시고 노래를 하시는 것 자체가 보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과언이 아닐 것도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때 어머님의 선택이 저는 옳았다고 봅니다. 예, 이런 와중에 백 변호사님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라고 해요. 웨이보에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김정숙 여사와의 어찌 보면 좀 알콩달콩하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굉장히 좀 소탈한 이미지를 보여준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어쨌건 지금 중국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전에 좀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많이 보였고, 지금도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번에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분들 중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 중국 그런 네티즌 사이에서 제일 좋지 않았을까, 그런 두 가지 영역 때문에 팬클럽까지 생긴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사실 멀리 중국까지 볼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저희 이종식 씨 보니까 네. 지금 청와대 관람 문의에 대해서 이제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관람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데 사실인지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공약으로 말씀하신 게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그러니까 그 일반 관람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을 훨씬 더 넓히겠다 이렇게 공약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더군다나 지난 일주일 동안 문 대통령의 그 청와대에서의 소탈한 모습이 하도 많이 진짜 언론에 이렇게 담기다 보니까 청와대 관람하겠다는 문의 내지는 어떤 그런 예약이 쇄도를 해서 지금 청와대 관람하시고 싶은 분은 11월 달에나 가능합니다. 11월이요? 매일매일 그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람 요청이 쇄도해서 6개월 후에나 가능하다는 전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그 청와대 풍경을 관람하시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청와대 관람을 요청하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이제 그 어떤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좀 날짜 맞춰서 하는 건데, 원래 청와대 관광 같은 경우는 청와대 안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가서 춘추관을 거쳐서 안쪽에 이제 그 대통령 녹지원이라는 이쪽에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게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하여튼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한 번들 지역구 올라오시면 꼭 청와대를 한번 보고 가야 되고, 또 이제 이게 또 국회 한번 보고 가야 되고, 이렇게 일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자체가 원래 예약이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려고 청와대에다 부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서 미리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 부탁 자체가 기능한답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탁도 할 수 없고 빨리 인터넷에 등록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2019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청와대 자체는 이제 아예 개방을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가 옮기게 되면 저기하고 관저는 아마 쉽게 관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들렸던 소소한 에피소드 얘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다시 부른 추미애 대표. 그런데 장미 한 송이는 좀 섭섭했을까요? 5일 동안 일정이 연기됐던 추미애 대표와 임종석 실장이 오늘 결국 드디어 만났습니다.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로즈데이가 14일인가 그래요. 좀 지났어. 그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왔는데 이제 사기는 제가 샀는데 마음은 대통령님 마음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님 입장은 인색하신 날이 한 송이밖에 안 드셔요. 지난 대선 기간 내내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이 정말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만큼 혼연일체가 돼서 역대 가장 아름다운 선거를 치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넥타이 색깔을 맞춰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센스가 있는 부서실장님 좋겠습니다. 언론에 비롯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불화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두 눈 똑똑히 쳐다보고 두 사람 표정을 봤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화기애애했어요. 일단은 이종우 실장. 네, 집권여당 대표와 그다음에 대통령 첫 비서실장이 만나는데 앵커께서 벌써 결국 드디어 마침내 이렇게 수식어를 3가지나 동원을 눈치채셨군요. 해야 됐었습니다. 그게 사실 부담이 됐을 거예요. 이런 언론의 시각도 국민의 어떤 시각이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면 추미애 대표와의 추미애 대표와의 불화가 사실 당청, 그러니까 국청 관계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청와대, 그냥 당청이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로 사실 하나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한쪽에서는 야당 임자가 아니라 여당 대표와 좀 청와대가 불화를 갖는 모습이 언제까지 그럼 지속될 거냐,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런 그 방송에서 이 추미애 대표와의 불화설이 나올 거냐라는 것이 얼만큼 사실 부담스러웠는지 이렇게
장면에서 이런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수식어들이 또 이 두 분 다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귀에 들어온 대목은 있었어요. 굉장히 서로 칭찬을 하는데 대통령님 섭섭하네요. 한 송이에 불과하다. 그건 귀에 좀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사실 당신한테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 이런 뜻도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가시돋친 장미의 그런 어떤 느낌이랄까요. 그 말은 계속 귀에 여운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세 번째 주제로 넘어오긴 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전화 연결하려다가 지금 회의 브리핑 중에서 바빠서 못했다고 했잖아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저희 뉴스톱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박수현입니다. 예, 오늘 정신 없으셨을 텐데 전화 통화도 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가 아까 주제했었던 얘기가 쭉 뭐냐면 이제 양정철 비서관, 뭐 최재성 전 의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은 일단 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 곁을 떠났는데 네. 이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안희정 지사의 입이었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예, 당연히 그 옳으신 말씀이죠. 예. 사실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지금 이제 여수야대 전국에서 사당과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 또 우리가 경선을 또 치열하게 치렀기 때문에 예. 내부의 그 협치와 단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게 그 경쟁했던 분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인재풀로 구성하겠다고 이미 선거 때부터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오셨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일명 그렇게 서로 안희정 지사와도 상의를 해서 뭐 저를 추천하고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런 나중에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10대 국회의원 시절에 그 대변인을 3번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의 대변인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까지 대변인만 5번을 한 경력이 있어서 아마 그러한 어떤 경력도 함께 고려를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쯤 되니까 그 두 분의 반응이 참 궁금한데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안희정 지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안타깝게도요. 아직 대통령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지금 오늘 오전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변인 이제 취임 브리핑하고 기자님들 여러 가지 대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오후 브리핑을 준비를 좀 해서 하고 있는데 요거 끝나면 바로 좀 이따 아마 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마 뭐 잘 하라고 격려하시겠죠. 그리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예. 오늘 통화는 안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제가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가서 그 문재인 대통령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보좌해서 가게 된다면 예. 이 정부 초기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일처럼 그렇게 챙겨서 꼭 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 대변인님 저희 이현중 의원님이랑 어제까지만 해도 방송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들. 네. 대변인 소식 언제쯤 들으셨어요? 네, 어젯밤에 예. 한 11시경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요. 어젯밤 11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은 이제 안희정 지사가 저를 청와대에 이제 추천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뭐 지난주부터 듣고 있었는데 예. 그것이 뭐 어떤 책을 꼭 찍어서 추천한 것은 아니고 적재적소에 뭐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넓게 추천해 놓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황이 없으실 텐데 또 전화 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신임 대변인, 예, 말씀하시죠. 우리 두 분 저 패널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통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네.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주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목소리 들어서 다행이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추미애 대표와 다시 원래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를 다시 해보면 이현정 의원님 사실은 오히려 더 특별하게 하려고 이제 장미꽃까지 준비하고 손도 잡고 아우란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측면이 좀 더 우세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국민들 보기에 사실 지금 뭐 집권한 지 얼마가 되지 않은 일주일 뭐 조금 넘은 시간에 벌써 이 당청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거진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 당사자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본다면 오늘 같은 이런 이제 만남 인선이라든지 좀 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그 청와대가 주도를 하고 있고 뭘 하지만
당에서도 사실은 이 민원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때 많이 뛴 분들 자체가 보면 뭐 내심 다들 뭔가 자리를 좀 원하고 이제 한 분들이 아니겠어요. 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추미애 대표가 당의 입장을 좀 청와대에 관철시킬 필요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도 서로 당과 청와대 간에 좀 갈등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봉합을 했지만 당과 청와대 관계는 지속적으로 좀 조금씩의 긴장 관계는 계속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불화설이 한간의 소문들이 정말 추미애 대표 크게 신경 쓰였는지 오늘 임종석 실장 만나서 구구절절 해명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축하해 주려고 했더니 제가 한 3시간을 제가 치과에 가서 대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비서실에 그 일정을 체크를 못해서 사실은 뭐 병원 가는 일정을 제가 공개하고 가지는 않잖아요. 일정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아우를 따시킨 걸로 된 속좁은 누님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의 선물 장미 한 송이를 담아서 온 것이니까 우리 아우를 계속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분위기 좋고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 장미꽃을 선물하니까 장미의 날이 오늘이 아니라 14일이었다 이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좀 일찍 와놔서 볼멘소리 한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었어요. 먼저 추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 대표고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어쨌든 뭐 상징적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걸맞는 예우 뭐 따로 먼저 찾아준다든지 따로 먼저 연락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현정 논술위원님 말씀처럼 또 엄청난 그 주변으로부터의 뭐 인사 요구라든지 압력을 받고 있을 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표에 대한 예우를 통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소진을 시켜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원활하지 않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큰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상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이번에 승리하면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그래서 당과 함께 의논하고 당과 함께 인사도 추천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걸 사전에 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막상 당선이 되다 보면은 이 인사라는 것은 또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거든요. 또 그걸 지나치게 당에서 간섭을 하게 되면은 또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미묘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 대표님이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약간 잘하지 못한 건 있다. 그래도 여러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또 특정 인물이 또 중간에 끼어들면서 어떤 문제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수습해야 되는 단계인데 수습을 잘 해야 되지만 또 서운한 문제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애매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추 대표 입장에서 이런 면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가 아니다. 나는 집권당 대표로서 대표 이상을 갖고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잘 녹여서 능수능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로즈데이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 지나서 추미애 대표가 많이 생각해 많은 것 같은데 이종수 실장님 네. 보면 당 내에서도 추미애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제 당직 개편을 강행했기 때문에 도대체 조금 부글부글한데 참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당 내부에서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당 내부만이 아니라 사실은 청와대 내에서도 좋은 어떤 그런 분위기, 시작한 분위기에서 사실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구설에 오르게 된 것에 대해서 좋은 어떤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청와대 내 몇몇 그 관계자들 발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 있고 당 대표는 당 대표의 권한이 있다. 이런 어떤 멘트로서 그런 좀 불편한 심기를 뭐 기자들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당내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무총장의 어떤 입장을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당 사무총장이 원래 평시에는 당서열 4위 정도에 불과한데 이 사무총장이 당서열 2위 이상으로 오를 때는 선거 때예요. 선거 때는 무조건 사무총장이 굉장히 이 권한이 세집니다. 뭐냐면 집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주 은밀한 그냥 당의 곳간까지 자기가 다 쥐어잡고 그 안주인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모든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안규백 사무총장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큰 이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어떤 뭐 치하가 아니라 이제 그 자리 그냥 교체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예로 상징적으로 들어드렸습니다만 당내에서는 어떻게 그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뒤숭숭한 어떤 분위기가 이외에 이 선거 끝나자마자 집권 여당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백 변호사님이 이런 와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이제 지도부들과 만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원내대표들과 오찬 모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이것 때문에 또 뭐 추 대표가 또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 대표가 없어요. 가만 보면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 주승용 권한대행이죠. 대표 권한대행이고 오늘 원내대표로 김동철 의원이 선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우원식 원내대표 뽑혔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도 사실 지금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아마도 원내대표 회동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일단은 청와대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당청 관계가 아니라 국청 관계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어쨌건 과반이 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게 되는데 참 공교롭게도 또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도 당대표가 나가지 않고 또 원내대표가 가서 회동을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또 한번 괜히 또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건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추미애 대표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번 31일부터 일단 이제 6월 임시국회가 소집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또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국회에서 추경 10조 원을 일단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자리 지금 이제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시간 내에 추경을 통과시켜서 빨리 일자리 문제를 좀 해소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임무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국회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가져나가겠다라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들을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청와대로 모셔서 이 문제와 관련 상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임종석 실장 결국 만남이 성사된 얘기, 장미꽃 얘기까지.